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그 원심 이 사건 원심 피고인 신문 또 하실 때 김봉식으로부터 비아폰 반환받으면서 김봉식으로부터 어떤 말 들으셨냐고 물어보았는데 김봉식이 어떻게 하다 보니 비상계엄 20일 전에 갑자기 지급을 받았는데 남들이 보면 미리 비상계엄을 알고서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 전날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밤에 그 김봉식 시청장이 전화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뉘앙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그렇게 오비락격으로 저기 비상계엄 직전에 이렇게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본인이 조금 부담스럽다 아마 그런 내용의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심 피고인 신문 녹취록 21쪽 제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기억에 참고하시라고 지금 제시했는데 보시면 남들이 보면 미리 비상계엄 받고서 비상계엄 알고서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김봉식이 남들이 오해할까봐 반납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 뭐 남들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인 뭐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김봉식에게 경호처 비아폰이 지급됐는지 그럼 지급된 시기가 비상계엄 직전인지는 피고인이랑 김봉식 그리고 뭐 그게 관여한 경호처 지원본부장 외에는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본인이 나중에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글쎄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아폰이 지급받은 것을. 수사기관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께서 그 2025년 8월 11일에 조사받으실 때 홍장원 비아폰 그 화면 노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본부장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아폰이 통제 불능이다. 명백한 보안 사고다. 이렇게 최초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아마 홍장원이 그 나중에 이제 다른 진술을 하면서 좀 바로잡은 것 같은데 아마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그 본부장이 그 저한테 보고했다는 것은 제가 그 잘못된 기억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장은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못 진술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거수문 454번 4859쪽 기하 2025년 8월 11일자 피의자 신문 조서 제 31쪽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최초 보고받았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물었는데 본부장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 되어 비아폰이 통제 불능 상태다. 이것은 명백한 보안 사고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셨어요. 근데 지금 잘못 진술하셨다는 겁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제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 조태용 원장한테 그 전화로 통보받은 그런 내용까지 섞어가지고 그 본부장의 어떤 그 진술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제가 진술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홍장원 차장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조태용 원장과의 통화에서 그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순번 제511번 증거순부 511번 서울중앙지법 2025 고합 1634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한 내용 증인신문 녹취록 17쪽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 여기 보시면 그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하신 거 이외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도 지금 그 최초 보고 받을 때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 유출 방지역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원본부장하고 실무자를 찾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진술하셨어요. 또 이때는 왜 이렇게 또 같은 취지로 진술하신 어쨌든 겁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본부장이 그 소재 파악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홍장원 차장이 지금 통제가 그 비화폰 자체가 통제가 불능하다 그 얘기는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 비화폰이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가지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그 본부장이 그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달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이 지금 이렇게 동일한 취지로 몇 번에 걸쳐서 오랜 기간 진술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진술 바꾼 이유가 지금 이 관련되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실무자들, 주무부장이 지금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 증거들을 보고 나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거짓말하는 것이 지금 바로 확인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결국 법정에서 지금 다른 다른 그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서야 진술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거의 없었고 또 기억이 굉장히 이렇게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언제 그 날짜별로 이거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을 앞에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섞어서 제가 진술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그 이렇게 종합된 상황을 가지고 그 당시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역전시켜 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진술한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체포방해 사건으로 해가지고도 수십 번의 어떤 그 조사를 받고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분하게 이렇게 진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피고인이 기억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진술을 바꾼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보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인이 기억을 다시 한번 환기했기 때문입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진술한 내용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들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전체적인 그 큰 틀에서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다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 가급적 그 신문 사항 위주로 해서 진행하시죠. 자꾸 이렇게 좀 그 일견 좀 다른 취지가 있거나 이런 거는 검찰에서도 이렇게 의견서를 통해서 밝히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된 신문 사항 위주로 해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신문상 위주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그 5-1항으로 가서 조금 더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그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다 이 말은 최초 보고 시에는 안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근데 최초 보고 시에 통제 불능이라는 말은 들었던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통제 불능이긴 하잖아요. 최초 상황이. 그럼 통제 불능의 근거는 뭔지, 왜 통제 불능이라 생각했는지 물어보셨나요? 아마 그 당시에 본부장은 그 홍장원 차장이 그 국정원의 어떤 협의나 국정원장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국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언론에다가 이렇게 비화폰을 공개를 하니까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에서 비화폰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 기밀인데 그 정부에서 비화폰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아이디까지 막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면은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진입했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개를 언론에 화면 공개를 한 그 상황만 놓고 그냥 통제 불능이다 판단했다는 거죠. 아니 그 상황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이제 국회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서 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원래 되게 뭐 이렇게 그 뭐라 할까 어떤 규정이나 거기에 얽매이는 분들이 아닌데 거기 가서 이제 국가의 기밀인 비화폰을 가지고 거기서 공개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중요한 대통령의 그 아이디나 이런 것까지 있는데 막 이게 바로 언론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통제 불능의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처음 보고받을 때 김 본부장으로부터 피고인께서는 지금 국정원 보안 담당 부서가 경호처의 홍장원 화면 노출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해줬다 이런 말도 보고했었나요? 지금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저런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연락 왔다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어떤 그 기억은 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은 보고를 했었습니다. 본부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연락 왔습니다. 이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아마 그 조태용 원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그 물은 걸로 봐서는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연락 온 국정원 부서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봐라 상황을 이렇게 지시 안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 그런 지시는 제가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 본부장은 그 조태용 원장한테 왜 전화해보라고 하던가요? 지금 그 어떤 지금 통제 불능 상황이라는 판단이 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판단이 섰으면 판단대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어째서 피고인한테 직접 부총리급 기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홍장원 차장의 그 비화폰이 국정원 그 소속이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보안 업무의 주무 부서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장하고 한번 그래도 통화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저한테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예,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